자, 2026학년 수시 계획안들이 발표가 났습니다. 그죠? 그 안에 서울시립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이 오픈톡방에서 질문이 있어서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방송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서울시립대학교 저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서류가 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고! 자, 보시면은요, 학생부 위주의 이제 교과 전형,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라 하지만 그냥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얘네 학교가요, 이제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정량평가 중심으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량평가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학생의 등급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천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천 인원 때문에 서울시립대학교를 넣지 못한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작년에 등급 라인을 보면 어느 정도 지원 라인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한 1.6등급에서 한 1.7등급 정도 학교였고요. 학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2등급 때 완전 초반 아이들 있죠. 한 2.0에서 2.2등급 아이들도 합격선을 좀 형성할 수 있었다. 대신 시립대학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정교과가 다 들어가요. 정교과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기술이나 한문 같은 거 있죠. 이거 등급 낮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저 등급의 환산 점수가 확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에 좀 소홀한 과목이 있다라면 시립대학교 지원하기 힘드니까 전체 과목을 좀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시즌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 선택 과목 800점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100점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저 진로 선택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저거 두 개 갖고 1000점 만점으로 해갖고 환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 뭐가 들어갔냐면 정성평가 100점이 들어갔어요. 솔직히 10%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환산 점수를 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미친 듯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환산을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게 미친 듯이 뒤집어진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영향력이 그렇다고 없진 않아요. 이 환산 점수가 작은 차이로 합격력 라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성평가를 하는 저 부분도 좀 보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됩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얘네가 또 세 과목을 봐요. 그래서 시립대학교 준비하는 아이들은 저 세 과목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좀 부담감이 있죠. 대신 상위 한 과목만, 탐구는 상위 한 과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부담감은 없지만 생각보다 세계화 8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세계화 8을 만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 요거 준비하는 아이들이 어디랑 같이 많이 준비하냐면 홍익대학교랑 좀 많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홍대를 좀 받치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는 뭐가 들어갔냐면 정성평가 100점 이 부분 10%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정성평가 10% 들어갑니다 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활기록부를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경희대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생기부 전체에 대한 뭐 동아리나 진로 이런 부분까지 다 보는 건 아니고, 어디를 보는 것 같냐면 세부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 영역 중에 학업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데, 뭐 성취도나, 그리고 여기 별표 진로, 그리고 여기 별표 전공 분야, 이거에 대한 이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이수했는지, 그리고 전공 학업에 관련된 세부 능력에 대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10% 때리는데, 이거 만일 최하 점수 받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있다고. 왜 시립대학교에서요 정성평가 전공과 전공에 관련된 이런 분야를 본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지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는요 시립대학교라는 대학이 중요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중요해, 학과가 중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대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만을 보고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시립대학교를 넣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이런 학과에 대한 인재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학과의 충성도를 좀 살려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막말로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학과를 무시하고 놓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한 1.98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인기학과를 넣기에는 솔직히 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과를 조금 낮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춰가지고 대학교를 바라보고 학과를 무시하고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전공이나 진로 이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10% 100점이나 때려준다라면 우리가 학과 라인을 조금 생각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조건 우리 대학만 보고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교과 전형이나 정시를 볼 때요. 솔직히 학생들의 전공 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능력이나 충성심에 대한 부분 이런 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10%의 정성적 라인을 집어넣으면서 그래도 학과를 네가 준비하고 관심 있는 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조금 방향성을 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입결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직 2025는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2024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시립대학교를 지원할 때 우리가 만약 교과 전형이라는 걸 넣었을 때 뭘 좀 봐야 되냐면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이 안에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솔직히 시립대학교 가는 아이들 중에 나는 시립대 가면 돼 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 조경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조경이나 이런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살려서 집어넣기 좀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데이터 뒤로 빠지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대신 인기학과들 있죠. 예를 들어 경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경영과 또 하나 영어 영문과, 여기도 좀 봐야 돼요. 어문 라인으로 좀 구성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진 치시컷, 이거는 이제 나중에 2025 발표나는 데이터 다시 분석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환산이 아닌 등급으로 볼게요. 그런데 추후에는 환산으로 봐야 됩니다. 환산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같이 2.03이죠. 그러니까 등급으로 봤을 때 2.03이 70 라인에 대한 컷이지만 지금 경영 같은 경우는 환산은 977점대고 영어 영문과는 973점대까지 빠진 겁니다. 같은 등급대라도 환산 점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영학과가 저 등급으로만 봐도 영어 영문과보다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환산 점수 갖고 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등급을 볼게요. 그러면 영어 영문이나 이런 경영 경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등급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아까 말한 10% 정성적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자, 그런 과가 또 어딥니까? 라 그러면 도시행정, 그리고 도시사회, 그리고 전기전자. 여기가 또 인기학과거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인기학과 IT 계열들, 인공지능, 컴퓨터, 그리고 생명과학. 요 생명이 이제 대박인 거예요. 특히 생명은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전자나 아니면 IT 있죠. 이쪽은 지금 생각보다 엄청난 인기학과로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학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인기학과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나중에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수 같은 것들을 따지면서 지원을 하면서 점수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뒤로 흔들리는 게 지금 보여지는 이 데이터보다 더 짧게 빠질 수도 있어요. 잘 보고 넣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가능하면은 전공 이수나 전공에 관련된 학과 라인으로 우리 아이 점수대를 좀 계산하는 게 맞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립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목 공학과나 아니면은 물리학과, 이런 학과들, 철학, 뭐 이런 역사는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이런 학과들은 데이터에 대한 구성이 조금 더 뒤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게 서울시립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번 2026 수시 교과 전형은 체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현재 저희 컨쇼에서는 2026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올스토리 신입생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비고 아이들 지금 제가 컨설팅 상담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컨설팅 신청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올스토리는 인원이 몇 명 남지는 않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593-8253으로 평일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